1번 물방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연애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언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우리 일본 분들은 첫 번째 카드에서 컵 8번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썸붕이 났다든지 이별을 했다든지 누군가를 마음에서 내려놓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연애를 또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아래 컵 에이스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면 진짜 빨리 나도 연애하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별이나 연애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크게 담고 있지는 않은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된 건지 하늘에서 뭔가 기회를 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러버스 카드, 완자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적인 감정이 굉장히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고 이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과거의 인연까지 있게 해줄 만큼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황만 벗어나게 되신다면 진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후회 이런 것들만 마음에서 빨리 내려놓는다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느낌이 뭐냐면요. 내가 계속 과거 인연이라든지 전 썸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자꾸 마음에 품고 놓아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또 무한정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행히 그 마음을 가볍게 좀 훌훌 털고 일어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새로운 사람과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초중 하반기 그리고 빠르면은 3개월 안에 인연이 들어오는지를 봤는데요. 중반기 하반기에 굉장히 강한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래도 보시면 마차 카드, 컵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개월수로 한다면 3개월 안에도 충분히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반기나 2개월 차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마차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는, 그러니까 서로가 첫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금사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완전 에이스도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성급해지거나 급해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컵 페이지 카드까지 우리 일본 분들이 만약에 저는 원래 금사빠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만큼은 그래도 상대방을 좀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만남을 이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본 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애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일본 분들 중에 지금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후회 이런 걸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혹여라도 저는 재회가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마음을 잠시는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루트는요,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나의 활동 영역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동호회일 수도 있고 자주 가는 헬스장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렇게 내가 뭔가 생산성 있는 활동이나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친한 친구나 지인, 주변 사람들의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득 기사 카드와 운동자 카드가 함께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개팅과 관련돼서도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마음에 들어서 나 저 사람 소개시켜줘 라는 루트로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데빌 카드가 나오거든요. 일본 분들이 상당히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매력도 있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스타일이 좋다든지, 진짜 말 그대로 이쁘고 잘생긴 분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끌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한번 빠져들면 좀 헤어나기 힘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로 치면 여러분보다 연상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동안일 확률도 높습니다. 약간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신중하고 철벽치고 차가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분들 좀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충동적인 느낌도 있고 생각보다 센스 있고 말솜씨 좋은 그렇게 무거운 이미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가가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 상대방이 너무 매력적이고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쉽게 못 다가가는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이분들 역시 이미 여러분에게 첫 모습에 반했고 그렇지만 겉으로 확연하게 티를 못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까지 괜히 이렇게 쫄아서 위축돼서 내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시면 어쩌면 상대방은 약간 충동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외모와는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표현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반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상대방이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소드 기사처럼 막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싶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다라는 건 외모도 외모지만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또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티키타카 또는 느낌 있죠. 뭔가 이 사람은 나랑 결이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원약에 이분들이 추구하던 이성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성격을 가졌다라든지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맞는 부분이 너무 맞는 거 있잖아요.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결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자신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마 반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금사빠 기질이나 상대방한테 반하게 되면 약간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왠지 진지할 것 같고 귀엽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뚝딱거리는 게 아마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막 연애 고수처럼
연애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 뚝딱임이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났을 때의 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좋네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서로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죠. 말을 아낀다든지 아무래도 쭈뼛쭈뼛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 서로가 마음에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 불편한 게 없고 마음이 크게 오지 않으면 편하거든요. 편하면 막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치만 서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아마 조용한 분위기가 약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나, 이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는 일적인 얘기라든지 서로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끝에 가서 좀 친해졌다라고 느껴지면 뭔가 친구처럼 편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약간 뭔가 짚어드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막 쏟아붓듯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뚝딱 대다가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내뱉으면서 결국에는 친구처럼 편한 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웃음이 끊이질 않고 대화가 끊이질 않으면서 아마 애프터 신청이 바로 헤어지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솔로 탈출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짐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열어서 새로운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된다면요. 충분히 뭐 2, 3개월 차가 아니고 중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당장이라도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백합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 연애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연애운이 가장 높은 시기는 솔로 탈출이 가능한 시기는 언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네.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첫 장에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성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큰 게 아닐까 하거든요. 또는 연애에 있어서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약간 까다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심적으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앞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어떤 기준이 확고하게 서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개 다 좋아도 하나가 특별하게 눈에 띈다든지 그게 거슬린다든지 한다면 나는 절대 안 만날 거야. 예를 들면 다 좋은데 술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연락 문제가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 아무리 상대방이 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골치 아플 것 같아 하고 철벽을 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원약의 여러분들의 성향이 경계심이 많아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셔서 사람을 볼 때 조금 조곤조곤 따져보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실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만나시려는 성향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에는 컵퀸이 나오죠. 그래도 흐름이다 보니까 나의 막혔던 마음이 다시 오픈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이 된다라는 건 누군가가 내 눈에 띄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괜찮아서 눈에 띌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오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연애를 안 했나?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런 힘든 연애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아, 그래, 이제야 나에게도 반짝반짝 빛나는 꽃길만 걷는 순간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 열리는 순간 나에게 진짜 엔돌핀, 도파민이 막 팍팍 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연애운이 가장 큰 시기, 솔로 탈출 시기는 그런데 솔로 탈출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초, 중, 하반기로 따진다면 하반기에 솔로 탈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게 한다면 3개월 차 안에 연애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상대방이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열리질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애써 모르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상대방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띄는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어딜 가면 거기에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나갈 때마다 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안 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쟤 왜 이렇게 알짱거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사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러겠어 라는 방어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데 내 눈길에 들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러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램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굉장히 적극적이죠. 완전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분도 뭔가 확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을 힘으로 결국에는 고백까지 가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초, 중, 하반기를 뒀을 때는 하반기로 뒀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먹기에 달려서 1, 2, 3개월, 그래 3개월 안에도 충분히 연애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만남 루트를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을 열심히 실천을 하시면 아마 3개월 안에도 충분히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만남 루트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펜타클 6번 카드와 저지먼트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사람은 소개팅에 가까운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또는 두 사람 사이 어떤 만남 루트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SNS라든지 겹지인이라든지 또는 어플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음으로써 두 분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력으로 둘 중에 한 분이 다가가면서 만남이 성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라면 진득하게, 진지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진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만큼 자기 맘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컵킹과 컵킹이 나온 걸 봤을 때 두 사람의 나이는 뭐 동갑이던가 상대방이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요.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해요. 동갑인데 여러분보다 또 직위가 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지켜보다가 좀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분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막 붕 떠 있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침착하고 진중한, 그래서 뭔가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도 딱 봤을 때 좀 젠틀해 보이는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적이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그게 어쩌면 이분들이 운동을 즐겨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연락이 잘 되는 부분,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균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면 풀 줄 알고요. 내가 풀었다면 좀 받고 싶은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등해야 된다.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잘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연락을 잘할 것이고, 내가 말 한마디를 이쁘게 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말 한마디 이쁘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최적의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그렇게 사람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여러 사람들과 좀 즐기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반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활달하신 분들인가 봐요. 에너지가 좀 넘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좀 경계심을 둬서 그렇지, 또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그렇지, 막상 친해지면 누구보다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고 톡톡 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진중한 모습도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줄 알았더니 뭔가 반전 매력이 있더라. 그리고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강한 모습, 자신감, 이런 것들에 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의 이성에게 경계심을 갖는 모습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경계심 있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의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상처가 좀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왠지 이 사람 내가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들도 먹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격 자체가 좀 철벽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느껴졌다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오히려 이성들한테 아무한테나 말 잘하고 대시 잘하고 잘 받아주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이분들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좀 철벽 치는 여자, 철벽 치는 남자가 조금 자기 스타일인 듯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철벽 안 친다? 너무 철벽 치면 안 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유대감 있게 노력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고 연락을 하고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만남 시도라든지 대화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껏은 좀 받아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티키타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반응이나 호응도가 떨어지면 나에게 호감이 없나 보다 하고서 또 마음을 또 바로 접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하는 포인트는요,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성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해요.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그때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분위기부터 굉장히 좋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리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좀 삐그덕 되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게 막 말솜씨가 유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가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연극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저 뭐 좋아해요 그러면 싫어도 좋다고 하겠죠. 그만큼 대화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흘러가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수박 겉핥기의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 속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왠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날 정말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어렵게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나 오늘 나와의 만남이 별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너무 보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때는 어때요? 하고 여러분들이 되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되잡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한번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러느냐, 왜 뒤로 갈수록 안 좋으냐고요. 여러분들 너무 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잰다거나 과하게 튕긴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내가 마음을 열었다. 뭔가 운명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이때다. 나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위험해요. 우리 이번 분들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실성을 자꾸 따지려고 하시다 보면 어쩌면 진짜 진실되게 다가왔는데도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3개월 안에 연애를 솔로 탈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열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한 감정의 변화와 그리고 솔로 탈출이 강한 운의 시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모분들은 지금 카드 느낌이 어떠냐면 첫 장에 컵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음, 자꾸 여러분들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 친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정쩡한 사이로 지낸다든지 연애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한 거예요. 나는 연애를 못하는 사람인가? 나 앞으로 연애 못할 건가? 이런 뭔가 좌절감 있죠.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차피 소개팅 하면 뭐해? 안 될 텐데. 또는 이성들과 함께 어떤 친구들과 같이 모인 자리가 있더라도, 아휴, 어차피 나 좋아하는 사람 없을 텐데, 뭐하러 나가? 또는 뭐 기대도 하지 않는, 그래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약간 여러분들 느낌이 뭐냐면요. 자꾸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연애세포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이지 않을까. 완전 자포자기 상태예요. 연애 뭐 진짜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목매지 말자. 어차피 내가 목맨다고 뭐 잘 된 적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컵 9번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죠? 이성을 만나도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 굳이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이나 또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애써 힘들 필요 없지라는 생각이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마지막 가서 컵킹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이거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컵 9번 카드가 이때부터 이성운이 상승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자꾸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에이, 포기하자, 포기하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 인연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나중에라도 눈치를 채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뒷북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연애하려면 진짜 이번 연도 하반기 가서 겨우겨우 솔로 탈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중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중 하반기로 한다면 중반기쯤에 솔로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월수로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개월 안에도 충분히 솔로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3개월 차나 하반기에 이성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눈치를 채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도요. 이때는 이미 상대방이 내가 철벽치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후회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차 중반기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변을 좀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내 인연을 확 놓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주제가 다행히 뭡니까? 솔로 탈출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차 싶은지 이 2개월 차에 누군가를 좀 낚아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는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좀 쌓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정말 2개월 차, 빠르면 2개월 차에도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남 루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의 만남 루트와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 자리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완즈 3번 나왔죠. 삼각관계 의미의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뭐 동호회라든지 어떤 내가 소속하는 그 그룹이 있다든지 또는 내 학교나 회사, 내가 속한 그 소속감이 느껴지는 그곳에서의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눈에 반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편했던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저는 집순이에요, 집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좀 모임 자리가 생기면 그곳에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인연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내가 지금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있는 곳으로, 휴먼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하다 못해 운동 동호회라도 드셔가지고 친목을 좀 도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요. 음,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못하네요. 자, 이분들도 연애를 쉬신 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좀 됐어요. 상대방이 저는 한 2, 3년 됐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들 과거 연애에서 트라우마 컸기 때문에 연애를 쉽게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이라든지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데 시간을 들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애 경험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지금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바보 풀카드가 나와요. 나를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진짜 또 친구처럼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이분들 굉장히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연애 경험이 적어서 왜 저렇게 뚝딱거리지? 라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연하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자유분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 만약에 집순이 집돌이라거나 또는 표현을 잘 못해서 먼저 다가가는 걸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내 모든 걸 다 줄 의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분들 봤을 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진짜 풀가동 하셔야 됩니다. 이성적 끌림 뭔가 플러팅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는 좀 동안일 수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고요. 말수가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잘 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업된 분위기보다는 시끌벅적 그런 데보다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은 주제, 좋아하는 주제로 수다를 떠는 그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등산이라든지 이런 액티비한 운동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정말 해외에 사는 분, 외국인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하게 되는 이유에서 막 소드 8번 나오고 어마무시한 카드들 나오죠. 그럼 자, 일단 킹 카드가 나와서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좀 사람들을 대할 때 잘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말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구들 자체도 지인들 자체도 나랑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내 연인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으면
무슨 얘기든 다 꺼낼 수 있는 뭔가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앞에서 호응을 잘해주니까. 또는 여러분이 리액션이 좋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나눌 때 나를 지그시 쳐다봐 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한테 아이 컨택을 좀 잘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절제된 모습 있죠. 뭔가 풀어지지 않는 되게 편하면서도 적당히 예의도 있고 그리고 과하지 않는 언행이라든지 행동들이 있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편하게 생각한 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있죠. 어떤 분들은 조금 친해졌다 이러면 말을 좀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를 향해 공격적인 개그를 한다든지 공격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타박을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진짜 나를 편하게 해주면서도 뭔가 절제하고 자신을 풀어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산모분들이 피지컬적으로 출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나 몸매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요, 상대방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들어주는 입장이고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좀 대화를 많이 리드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적당히 뭔가 절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은 뭔가 의욕적인, 감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나는 이럴 때 좋더라. 뭐 저럴 때가 좋더라. 뭐 취미생활이 어떠세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나 그런 물음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상대방이 봤을 때는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쟤 왜 저러지? 잘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 관심이 없나? 왜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게 없지? 쟤 왜 듣고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한 공적인 얘기만 나누시려고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 어떤 마음인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또는 나 원래 재밌고 즐거운 얘기 잘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니까 괜히 센 척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괜히 드세 보일 수 있고 세 보일 수 있고 철벽 치는 여자로 남자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그때그때 맞는 대화들을 좀 유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산모분들은요. 지금 연애를 위험해요. 솔직히 산모분들은 과연 이번 연도 상중 하반기 중에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위태하신 분들이거든요. 마음이 막 연애세포 죽어있고 해도 안 되니까 됐어 이제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아니면 나도 안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까 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 본인도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한 번 더 속는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좀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보다 상대방이 그 내면에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는지를 본다면 아마 진실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막 연락 자주 안 한다? 그냥 끊어버리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둘 중에 한 사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락 잘 안 되시는 분 그리고 나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완즉 기사는요. 천천히 다가오지만 확신을 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혹시 이 사람인가 싶었을 때 의심 가는 사람은 쳐내시고 그 뒤에 또 따라올 테니 후회 없이 가차 없이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산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4번 가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한 감정의 변화와 그리고 솔로 탈출이 가능한 연애운이 강한 시기는 언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첫 장부터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누군가를 좀 품고 있지 않을까, 또는 이미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을 해와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든 와라.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그래. 콕 찍어서 너랑 사귀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강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그냥 이성들이 다가오는 게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뒤따라온 카드가 소드 3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크신 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마음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내가 연애 안 하는 게 낫겠다, 당분간은. 또는 나는 진짜 이렇게 연애가 힘든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래도 마지막에 여왕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또 마음을 많이 오픈하는, 나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건 또다시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사모분들은 지금 나를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뭐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운동해서 살 빼려고 한다든지, 막 피부 관리, 외모 관리를 한다든지,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나를 다시금 꾸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 한다면 시기를 알아보면 지금 현재 솔직히 1개월 안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누군가 다가온 사람이 있었을 경우 컵 기사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1개월 안에 그리고 상반기 안에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에게 먼저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또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조차 마음을 좀 닫아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하반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반기에는 아예 그냥 칼 들고 나한테 오지 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 가장 강한 기운이 도는 시기는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 개월수로 친다면요. 빠르면 1개월 차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늦으면 하반기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젠틀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진심이고 너무 여러분과 잘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진짜 고심고심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가 솔로 탈출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아마 연애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만나게 되는 만남 루트나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환 카드가 나와서 소개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 매개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소개팅 중에도 뭐 선배나 내 윗사람의 소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막 가운데도 악마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친구나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상하게 요즘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가 나를 볼 때마다 좀 꾸민다든지 좀 질투를 한다든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하는 이성 있죠? 그 사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분들한테 좀 눈치를 채셔서 나도 좀 플러팅을 한다던가 뭔가 이성적인 호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분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 연상이네요. 연상이고요. 아, 정말 가운데 타워 카드가 나와서 두 사람은 뭐가 한번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 사이를 끝내고 새로운 연인 사이로 이성의 감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타워 카드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소개팅, 생각지도 못한 소개팅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소개팅을 해준다고? 네가 나한테 소개팅을 해준다고? 전혀 안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외로 소개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잠깐 나와봐 라든지 오늘 무슨 모임 있는데 너도 나와 이러면 무조건 나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인연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맥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시겠네요.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외모를 보면 상당히 미남 미녀에 속합니다.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요. 대부분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뽑으세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차가운 이미지거든요. 처음에는 좀 다가가기는 힘들어요. 소개팅이라면 좀 초반에 봤을 때 도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 속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입니다. 외모만 보고 쫄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주 예리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한테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그래 표현 안 하는구나 얘는 나 마음에 안 들어 해 하고 헛다리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은 바로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헛다리 짚고 이분들 나한테 마음 없구나 하고서는 연락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에 치우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나는 좀 뭔가 자극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 도파민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분들과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참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성적인 정신적인 플라토닉도 좋지만 초반부터 막 스킨십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성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스킨십 하지 않는다고 얘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본인도 참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피지컬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대신에 약간 까탈스러운 건 있어요. 좀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반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컵카드가 두 장이나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뭐 사소한 거에 굉장히 만족해 한다든지 뭐 리액션이 좋다든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겠다. 막 철벽 치는데 그쵸? 막 친절하고 상냥해 보인대요. 어쩌면 그냥 콩깍지가 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들 있죠? 친절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 아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서 보면 좀 귀욤귀욤한 스타일이거나 좀 동글동글하고 웃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을 때 참 예쁘네요, 멋있네요, 귀엽네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초승달 눈을 하고 이성에게 좀 많이 웃어주시면 아마 이 애프터 신청 받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심이 넓다고 합니다. 뭔가 이 대화를 나눌 때, 그쵸, 맞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막 이런 리액션을 좀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죠. 상대방이 호응을 잘해 주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법은 그냥 웃으면서 호응만 잘해줘도 아마 호감도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완주 5번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그럼 상대방과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승부욕 있죠. 예를 들어 둘이서 막 운동 얘기를 해요. 뭐 등산 얘기를 한다던가 마라톤 같은 얘기를 할 때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정상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저는 포기란 없거든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뭔가 뚝심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외모, 웃는 모습, 밝고 발랄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 승부욕.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그날의 분위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무게를 잡네요. 상대방이 아주, 나 근엄하다. 나 멋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하면서 아주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 거죠. 워낙에 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인상이, 저 사람 좀 딱딱해, 차가워, 너무 도도해, 너무 철벽남 철벽녀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액션이에요. 이분들 컨셉입니다. 컨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르르 녹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너무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서로가. 아무래도 서로 마음에 들다 보니까 혹여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정말 예리한 질문들을 좀 날리실 것 같거든요. 뭐 연애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라든지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그런 거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얼마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에 월드카드가 나와서 이제 처음에 이 뭔가 무거웠던 그런 분위기에서 한층 더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될 건 상대방이 좀 무뚝뚝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반하는 요소 중에 뭔가 같이 뭐 술 한 잔 먹으면서 가볍게 술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뭐 차 마시는 거, 예쁜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든 부분이 있어서 처음 만날 때는 술 한 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볍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만취했을 때 똑바로 집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맨정신에는 누구나 잘 갈 수 있어요, 집에. 그런데 취했는데도 딱 때가 됐을 때 여기까지 하고서는 선을 지키고 집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저는 술 못 마셔 하시는 분들 이쁜 카페, 교회로 나가셔서 좋은 풍경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관계에서 연애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져.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그때 그 감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은 약간 서먹해요. 서먹하다가 결국에는 보고만 있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으로 크게 발전이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모분들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어필만 하시면 아마 내 마음의 문만 좀 활짝 열고 그리고 의욕만 넘치게 주변에 진짜 말 한마디라도 야, 나 누구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 소개팅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 하도 연애 포기하느라 제 연애 안 할 거야 라는 마인드라면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다면 누가 소개팅을 해주겠냐고요. 그쵸? 그래요. 우리 사모분들은 의욕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반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상반기에 우리 한번 쇼 붙여보자고요. 네, 그럼 우리 사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